그것 봐, 내 말이 맞잖아.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환생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말을 할 것 같다. 미디어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파의 의견만 강화하고 있다. 정치인들의 토론을 보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자신을 위한 것인지 헷갈린다. 상대를 존중하는 토론이 아닌 상대의 약점과 치부를 밝히고자 하는 사술, 즉 사악한 기술이 난무한다. 소통과 협상, 그리고 대화를 잃어가고 있는 시기 쇼펜하우어의 토론의 법칙은 그래서 역설적으로 필요하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사악한 말하기 기술들을 알고 성찰하며 상대가 공격할 때 방어하기 위해 필요하다. 쇼펜하우어가 매력적인 건 인간 탐구에 관한 독특한 시각에 있다. 많은 철학자가 거대 담론에 집중했다면 쇼펜하우어는 고통, 불행, 의지에 끌려다니는 나약한 인간에 관심을 가졌다. 왜 토론은 말싸움으로 번질까? 왜 논쟁은 관계 단절로 이어질까? 의지에 사로잡힌 인간은 지적 허영심이 있고 토론할 때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이기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힌다. 그리고 지적 무능력은 결국 도덕적 사악함으로 연결된다. 그는 인간 본성상 상대는 사술을 사용할 거라는 사실을 인지하라고 조언한다. 그가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의 가시라고 표현한 것처럼 너무 멀지도 또 너무 가깝지도 않게 거리를 두고 상대가 사술을 걸어올 때 그가 알려준 38가지의 기술을 거울 삼아 방어하라는 것이다. 나를 적절히 방어하며 상대와의 관계도 해치지 않는 게 진정으로 이기는 길이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감성 7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신간인데요. 제목은 적을 만들지 않고 이기는 말하기 기술. 지은이 김은성, 출간은 원앤원 북스입니다. 저자는 현재 KBS 앵커 겸 아나운서인 김은성 님인데요. 국내 1호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박사이자 대한민국 리더들을 위한 최고의 지식 콘텐츠 미디어 삼성 세리 CEO에서 15년 연속 베테랑 강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에 매료되어서 토론의 법칙을 오랫동안 연구해왔고 이 책은 4번에 걸친 관련 강의 내용을 토대로 집필한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삶과 철학, 그리고 그에 져서 토론의 법칙의 핵심 기술을 해설하면서 갈등의 논쟁을 넘어 건강한 소통에 이르는 말하기 기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저서 중에 토론의 법칙은 잘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의 유고집 중 일부를 편집해 출간한 책으로 세계 각국에서 토론의 법칙, 논쟁적 변증술, 경험적 논쟁술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38가지 토론의 법칙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이 책을 저도 참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토론의 기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술은 아닙니다. 상대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사악한 방법까지 동원하는 기술을 알려주는데요. 예를 들면 마지막 38번째 법칙처럼 이길 수 없다면 인신공격도 최후의 수단으로 필요하다는 식입니다. 그런데 쭉 읽다 보면 이런 화법들 많이 익숙한데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매스컴의 정치 토론에서, 비난 고성이 오가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익숙하게 접해왔거든요. 쇼펜하우어는 토론을 정신으로 하는 검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옳고 그름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어떻게 상대를 공격하고 나를 방어할 것인가.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이 치열한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이 시간 현실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알려주는 논쟁과 토론에서 반드시 이기는 38가지 기술 중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픈 책 속의 일부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정신적 검술. 인간은 자신이 항상 옳다는 속성을 가진다. 만약 인간이 정직하다면 모든 토론에서 진실만을 탐구할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타고난 사악함을 지니고 있어서 토론은 논쟁과 말싸움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또한 타고난 허영심이 지적 능력과 연관되면 민감하게 반응한다. 결국 논쟁을 벌이는 사람은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위해 싸운다. 객관적인 진리를 밝히는 것과 자신의 주장을 상대에게 진리로 수용하게 만드는 것 중 인간은 당연히 후자를 택한다. 결국 합리적인 토론은 거의 불가능하며 상대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또 무너지지 않기 위해 토론술이 필요한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토론술에 있어서 객관적인 진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진리는 깊은 곳에 숨어 있고 토론 중에는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이 옳다고 믿다가도 논쟁을 벌이다 보면 흔들리며 진리 추구가 아닌 논쟁에서 이기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토론은 정신으로 하는 검술이라는 표현은 토론이 단순히 의견을 나누는 활동이 아니라 기술과 전략, 집중력과 주의가 필요한 지적 경쟁임을 나타낸다. 이 표현은 토론의 복잡성과 도전성을 잘 나타내며 토론에서 성공하고자 다양한 능력들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다. 결국 누가 옳은지는 중요하지 않고 오직 살기 위해 방어와 공격만 남는다. 내가 먼저 찔러 상대를 제압하는 게 중요하다. 강하게 공격하는 말하기 기술. 토론의 법칙 1. 상대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이 법칙을 나무를 뿌리째 뽑는 기술이라고 표현했다. 이 기술은 다른 방법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의 이익, 즉 니즈를 공략하라는 것이다. 그는 10g의 의지가 50kg의 이성보다 무겁다고 했다. 아무리 강한 신념이라도 자신이 믿는 가치, 그리고 이익에 반하는 순간 의사를 철회한다는 것이다. 그가 든 예를 보자. 목장주가 증기기관 도입을 주장하면 말의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말하고, 성직자가 특정 철학을 옹호하면 성경의 교리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라. 슬그머니 입장을 철회할 것이다. 결국 자신에게 불리한 건 이성의 눈으로도 부조리하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합리화하기 때문이다. 결정을 내린 후 후회하더라도 결국 자기 합리화로 정신 승리를 하는 것이다. 결국 상대가 손해를 입을 거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게 핵심이다. 이 기술은 특정 조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비록 상대의 견해가 타당하지만 그로 하여금 그 견해가 자신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게 할 수 있다면 그는 실수로 뜨거운 쇳덩어리를 잡았을 때처럼 얼른 자신의 견해를 내려놓을 것이다. 법칙 4. 프레이밍과 네이밍으로 이슈를 선점하라. 프레이밍, 즉 틀짓기와 네이밍, 이름짓기로 이슈를 선점하는 것이다. 정교하게 이루어지는 순환 논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비유하고 이름을 짓는지에 따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다르다. 생존율 70%를 사망률 30%로 표현할 수도 있고 고기 비율 70%를 지방 비율 30%로 표현할 수도 있다. 동일한 내용이지만 어떻게 포지셔닝 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것이 프레이밍 이론이다. 긍정적 시각으로 전달하면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전달하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게 당연하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선거 전략을 논한 책인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가 프레이밍 효과를 잘 보여준다. 공화당의 심볼이 코끼리, 민주당의 심볼이 당나귀일 때 사람들에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코끼리를 생각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전달하는 프레임, 틀에 따라 사고하게 되어 있다.
법칙 5. 양자택일 방식으로 압박하고 몰아붙여라. 검은색 옆에 회색이 있으면 회색이 희다고 한다. 회색 옆에 흰색이 있으면 회색이 검다고 한다. 상대로 하여금 나의 주장을 받아들이게끔 양자택일하도록 압박하는 전략이다. 상대가 나의 주장을 받아들이게끔 하고자 원래보다 더 불합리한 반대 주장을 함께 제시하고 상대에게 선택을 강요하라. 쇼펜하우어는 반드시 큰 소리로 압박하듯이 말하라고 조언한다. 심리적 압박을 가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보는 사람이 더 당당하고 타당하다. 상대가 이성적 판단을 하기 전에 강하게 압박해서 원하는 걸 얻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보자. A.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당장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B. 자동차를 포기하고 도보나 자전거만 이용하라는 겁니까? 원시시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조금 극단적이지만 양자택일로 몰아붙이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상대에게서 예라는 답변이 나오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어떤 내용이든 상대의 시인을 받아냈다면 확대 해석해서 내 마음대로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가 양자택일 방식으로 압박한다면 방향을 틀어야 한다.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상대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잖아. 조금 더 생각해보자. 하는 식으로 시간을 벌어야 한다. 그러곤 새로운 방법을 찾아라. 압박 상황에선 시점을 미래로 옮겨서 같이 생각하자고 끌어들이는 게 효과적이다. 양자택일 시에는 현재에 집중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하자. 그리고 상대의 양자택일에 절대로 답하지 말자. 답하는 순간 억지로라도 선택한 바로 그것을 해야 할 것이다. 법칙 12. 말문이 막힌 상대를 집요하게 공격하라. 질문이나 논거에 상대가 직접적인 대답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른 내용을 질문하거나 간접적인 답변 또는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말로 피해가면서 화제를 다른 곳으로 전환하려고 할 때가 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 상대의 약점을 건드렸다는 확실한 신호라고 말한다. 즉, 내 질문과 연관해서 상대의 말문이 갑자기 막혔다는 증거다. 그러므로 내가 건드린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상대가 약점으로부터 도망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설령 내가 그 약점을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집요하게 공격해야 한다. 침묵은 많은 의미를 가진다. 대화할 때 침묵은 상황에 대한 인정, 부정, 회피가 될 수 있다. 반면 소통에 있어서 침묵은 상대를 위로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논쟁에서의 침묵은 약점이다. 토론은 서로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기 때문이다. 정식 토론 대회에선 찬성 쪽이 먼저 입론 주장을 펼친다. 사안 추진에 대해 찬성한다는 건 현 상황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찬성 측에선 증명의 부담을 진다. 찬성과 반대가 동점이라면 찬성이 진 것이다. 증명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 반대 측은 반박의 부담을 진다. 사안에 대해 반대 측이 반박하지 못하고 침묵하면 인정한다는 신호로 간주한다. 따라서 논쟁에서 침묵한다는 건 할 말이 없고 논리적으로 몰렸다는 증거다. 가급적 침묵은 피해야 한다. 더 강하게 반격하는 말하기 기술. 법칙 18. 상대의 이야기로 상대에게 역공을 취하라. 상대가 이용하려는 근거를 역으로 이용해 상대를 공격한다. 상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역공을 취하는 되짚기 기술이다. 그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 참작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바로 그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혼나야 합니다. 나쁜 버릇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라는 식으로 반격하는 것이다. 상대가 그는 신입사원이니까 실수를 이해해줘야 합니다. 아직 배우는 중이니까요. 라고 말한다면
그가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더 엄격히 지도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이후에 있을 더 큰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잘못을 바로잡는 게 그의 미래 직장 생활에 큰 도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라고 반격하는 것이다. 상대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대되는 입장을 제시함으로써 주장의 타당성을 약화시키거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데 효과적이다. 청중이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보다 균형 잡힌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법칙 22. 개별 근거, 증거 하나로 전체를 공략하라. 전체 주장이 아닌 개별 근거 혹은 증거 하나로 전체를 공략하는 방법이다. 쇼펜하우어는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라고 강조한다. 상대의 논거가 정당성이 있지만 증거를 잘못 선택한 경우 바로 반박해야 한다. 청중의 입장에선 논거 자체가 반박된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보자. 기후변화에 관한 논의. A. 기후변화는 현실이며 수많은 연구와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X 연구에서 지난 10년 동안의 온도 상승을 지적했습니다. B. X 연구는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는 사실이 아닙니다. B는 X 연구의 특정 오류를 기반으로 기후변화의 전체 주장을 반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건강보조제에 관한 논의. A. 이 보조제는 건강에 좋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보조제를 복용해 효과를 받고 Y 연구에서도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B. Y 연구는 샘플 크기가 작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그 보조제가 건강에 좋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B는 Y의 한계를 지적하며 보조제 전체의 효과를 부정하고 있다. 나의 틀린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가 공격하고 확대 해석하려 하면 재빠르게 반박해야 한다. 나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빠르게 다른 증거를 가져오는 게 현명하다. 위기에서 탈출하는 말하기 기술. 법칙 31. 상대가 공격할 때 주장을 쪼개 방어하라. 쟁점이 이중적 의미 혹은 이중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상대가 공격할 때 나의 주장을 쪼개 방어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어떤 사안에 대해 왜 지지했는지 물어보면 상황 논리를 들어 방어한다. 관련된 예를 들여다보자. 기업의 환경 정책에 관한 논의. A. 우리 회사는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매년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B. 그런데 지난해에는 탄소 배출량이 증가했습니다. A. 그건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지난해에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더 많은 자원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프로젝트는 더 많은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었죠. A는 B의 반격에 대응하고자 세부 상황을 설명하고 초기 주장의 유효성을 지키려고 했다. 교육 방식에 관한 논의. A. 자기 주도 학습은 학생들의 독립성을 향상시킵니다. B. 하지만 많은 학생이 지침 없이 어떻게 학습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A. 학생들이 자기 주도학습을 처음 시도할 때의 일시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학습해야 할지 알게 될 겁니다. A는 B의 반격을 구체적인 시점으로 구분해서 회피하려고 했다. 식품 첨가물에 관한 논의. A. 이 첨가물은 안전하게 검증되었습니다. B. 하지만 일부 연구에선 그 첨가물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A. 그 연구는 특정 상황에서 과다한 양의 첨가물을 섭취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일반적인 양을 섭취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A는 B의 반격을 세부 조건과 상황으로 구분해 대응했다. 주로 토론에서 사용하는 고급 기술이다. 내 주장이 역공당하면 내 주장의 한계성을 말한다.
즉, 내 주장은 특정 조건을 전제로 했다고 말하는 것이다.